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 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의 발전하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을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AI에 대한 거품 논란이 좀 일면서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엄마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계속 문제집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2014년도, 15년도부터 그때 중국의 제조 2025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를 조금 더 70%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한참 뒤에 후발주자로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특히나 중국이란 그런 큰 내수 시장을 가졌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견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엄마와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보게 된다면 보통 엄마가 보통 자식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든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는 게 일환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남인가 봐요. 네. 이제 똑같은 상황을 봤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 이렇게 올린다 했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미국과 그리고 주요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국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대신증권에서 중국 반도체 협회 관련된 21년도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중국은 지금 팹리스 제조, 패키징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포함해서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중국 내 반도체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팹리스 위주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정부 정책을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1000개, 10,000개 기업들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돌진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부터 1000개 기업까지 축소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100개 기업, 10개 기업 이런 식으로 축소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과당 경쟁,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배터리들도 그런 것의 일환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해서 점차 줄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비중 봤었을 때도 팹리스 위주로 있는데 이 팹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상황입니다. 화웨이라든지 캠브리콘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듣지만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정이 또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우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는 공부 모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밸류체인 함께 설명해 주시죠. 항상 제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차이나 마켓나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이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팹리스입니다. 칩설계 관련돼서 제조 2025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칩설계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 플러스라고 해서 양회부터 시작돼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AI 어시스턴트를 70%까지 2027년도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정책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던 게 캠브리콘이라는 종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팹리스 관련된 기업 중에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러지고 있고요. 이 MLU 시리즈를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막대한 이런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이 이 하이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강 정보기술로 보면은 688041입니다. 투자가 좀 안 돼. 맞습니다. 688만 보게 되면은 캠브리콘도 그렇고 하이강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지금 현주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브리콘과 다르게 이 CPU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중국의 대표 CPU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 하이강 정보기술 이 두 업체가 결국에는 이 팹리스 쪽에서 중국의
굵직한 그런 산업을 담당하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가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688로 시작이 되거나 300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03986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업은요. 팹리스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루는 것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낸드 플래시 같은 장비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팹리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팹리스에 대한 밸류 체인은 넣긴 넣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유의한 종목으로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팹리스 종목들 함께 봤고요. 이어서 파운드리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면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영 캐스터 아주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요. 네, 그 SMIC 정말 많이 들어봤지 SMIC.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중국 관련된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걸 투자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기승전 SMIC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요. SMIC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00981 코드명을 가졌고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상에서는 중국에선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인텔 같은 형식으로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 SMIC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와 함께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28나노미터 그리고 지금은 28나노미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선 7나노미터까지 수율 자체가 거의 한 40%, 50%까지 끌어올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현재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중국 파운드리가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7%도 안 된 정말 작은 시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 자체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몇 %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 트럼프 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별핍의 역설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홍반도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화홍반도체도 역시나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죠? 맞습니다. 상장명으로 그 코드명으로는 01347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생산 관련해서 SMIC를 조금 더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두 가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IC랑 화학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들도 많이 변변치 않게 들었을 텐데요.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홍콩 시장에 상장 준비 중이고요. 상장이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SMIC, 화학반도체, 창신 메모리 이 3파전으로 이제 지금 파운드리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MIC가 왕이라고 보면은 화학반도체와 창신 메모리가 살짝 신하 같은 영의정 좌의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종목을 보유하고 싶으시면 기승전 SMIC로 좀 맞습니다.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자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봤는데 마지막 장비 쪽 봐야겠죠. 그 장비 같은 경우나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나마 그래서 과창판 지수가 그렇게 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팹리스라든지 장비 쪽이 포함된 게 과창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쪽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팹리스라든지 장비 쪽 관련돼서는 전부 다 과창판이 있기 때문에 저번 달 기준으로 8월 달 기준으로 과창판이 28%가 지수가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반도체 설계랑 장비 쪽에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상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 이 하영 캐스터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북방화창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화창이 달라요, 너무. 맞습니다. 맨날 이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코드명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002371이라고 해서 이 북방화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MIC가 파운드리 1위라면은 북방화창 같은 경우는 장비 1위라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결국에는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장비 관련해서 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상황 속에서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팹리스랑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엔비디아와 캠브리콘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캠브리콘 노란 색깔 차트이고요.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꽤 넘었네요. 맞습니다. 네. YTD 기준 보게 된다면은 최근 이제 8월 달 이후로부터 캠브리콘의 질주 이후로부터는 지금 캠브리콘이 올해 기준 112% 상승 중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31% 정도. 해당 그래프가 수익률 차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수익률 차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렇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 측면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파운드리가 SMIC가 대장이었다면은 인텔은 미국에서 이뤄주는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 자체가 전부 다 전반적인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C가 올해 기준 164%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 정도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램리서치 관련돼서 밀어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반도체를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두 친구가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은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SMIC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팹리스 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상승 속도가 많이 나온다는 점. 네. 장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대만, 그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장비 속도 자체가 상승 속도는 시장의 지수와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지금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 반도체 쪽 관련된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쪽 관련해서 서로가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네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는 과창판 지수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 ETF 관련된 설명들을 해줬을 때 과창판 지수라든지 그런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간접 투자를 하시거나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 쪽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시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다시 보기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불안한 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 해피하시겠지만 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올해가 2025년도지 않습니까? 5년이죠. 사실 네. 지금 중국의 주식들이 언제부터 각광을 받고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된다면은 딱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얼마 안 작년 됐네요. 이맘때 예. 기준으로 시장에서 924 정책을 토대로 해서 예.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하겠다 해서 지수가 한 번 더 급등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신국 구조 정책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중국은 2027년도까지 주식을 토대로 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한다 했을 때는 내가 고가에 사지만 않으면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시야를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형식이나 혹은 여러분들 퇴직연금 관련해서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2020년도 코로나보다 아직도 낮은 상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중국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도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들이 지금 신규적으로 알리바바가 15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고가 아니야?라고 맞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있었던 알리바바 관련된 ETF나 펀드를 들어선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20%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봤을 때 가격이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일봉만 보면은 좀 비싸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장기를 혹시 몇 년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오히려 지금의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만들었던 것은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예.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굵직한 그 큰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큰 흐름 상황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의 임기 동안까지는 트럼프가 레임덕 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현재 지금 대등하게 가면 중국과 현재 지금 경쟁을 하면서 자국에 대한 부족한 에너지들을 확충하고 자국에 대한 그런 리튬이라든지 그런 히토류 관련된 것들도 확충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결핍의 역설을 토대로 한 투자 자체가 현재 지금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미국에 대한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보다는 중국의 AI를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는 AI 그리고 미국에는 에너지 쪽으로 네. 투자를 해보시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트럼프의 임기 동안 네. 트럼프가 올해 1월에 임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쭉 정리해봤고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잘 정리를 해주신 만큼 오늘 투자 포인트로 종목들 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